하루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학습에 아이한테 어떻게 보면 포기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현재 유치원생 자녀를 두시거나 예비 초등학생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시자 카시오페아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한 권으로 끝내는 시리즈를 집필하고 계신 김수현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시오페아 출판사의 한 권으로 끝내는 시리즈를 집필한 초등교사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네. 둘째 딸이 7살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선생님께서 집필을 하신 교재를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내용도 많고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저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시리즈는 총 6권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글 떼기, 받아쓰기, 1학년 처음 공부, 처음 수학 1, 그리고 도형 규칙과 시계 달력까지 이렇게 총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주신 교재들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다 마스터를 하고 가는 걸 권장해 주시나요?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계속 활동을 하면 되는 건가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마무리하시고 가셨으면 하고 강추드리는 것은 한 권으로 끝내는 한글 떼기 정도는 학교 가기 전에, 입학하기 전에 했으면 하고요. 처음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충분히 입학 전에 준비하고 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 권으로 끝내는 도형 규칙이나 한 권으로 끝내는 1학년 처음 공부도 7살 뿐만 아니라 6살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입학하고 나서 우리가 한글을 좀 더 정확하고 완성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입학하고 나서는 한 권으로 끝내는 받아쓰기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한글 다 떼고 가지 않아도 되는 거 맞죠? 1학년 1학기 국어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한글을 처음부터 배우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한글을 전혀 모르고 와도 자기 이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와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누구든지 한글을 다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모르고 오지 않았으면 일부러 좋겠어요. 안 가르쳐줄 필요는 없다. 네네네. 조금 준비는 하고 오는 게 맞아요. 좋다. 어느 정도는 한글을 조금 알고 오면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 여러 생활적인 측면을 알려주실 때 한글을 인지하고 있는 아이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시와 내용이 귀에 들어올 것인데 한글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청각에만 의지하는 상태가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적응이 덜 빠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떼기 정도 수준은 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책들 중에 저희도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도형 규칙이랑요 처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이런 식으로 선을 따라서 그리는 거다. 어려워하지는 않던가요?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도중에 저희 아이 틀렸어요.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면 어려워요, 생각보다. 네 그러네요. 네, 선을 보고 따라 그리는 게 왼쪽에 있는 것을 눈으로 기억을 했다가 오른쪽으로 바로 이어서 옮겨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점의 위치나 선의 어떤 간격 같은 걸 아이가 시각적으로 딱 사진 찍듯이 하고 그대로 손으로 옮겨야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은 협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장씩의 뒤로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복잡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네네. 약간 이러면서 아이들이 성취감도 얻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소근육 발달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저희 딸 때문인지 만약에 시작을 하고 싶으시면 처음 공부 너무 괜찮았던 것 같고 저희 딸이 한글을 정말 확실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 지문을 보고 궁금하니까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게 좀 고민이 아이가 어느 정도 독립해서 한글을 읽을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되는가 엄마가 계속 읽어주는 게 좋은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한글은 모국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읽지 못하니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 일단 도움을 아이가 청했다면 우리는 그 도움에 응답하는 게 응답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연결해 보세요 이런 말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라는 글자는 받침이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연결해 보세요를 처음에는 엄마가 읽어주지만 다음번에 이 말이 또 등장했을 때에는 연결까지만 읽어주고 이 다음 글자 우리 딸 읽을 수 있겠다. 이 다음 글자를 읽어볼래?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약간의 공을 넘기는 거죠. 그러면 연결? 그럼 아이는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 잘 읽었다. 다음번에는 너가 전체 다 읽을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힘을 좀 더 실어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글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얻어가는 거죠. 우리는 수학 공부, 도형 규칙을 배우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어 공부도 같이 하게 되는 셈인 거죠. 입 밖으로 말을 하게끔 장려하는 게 좋은 거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아직 발음이 우리 성인과는 다르게 부정확해요. 아직 혀가 우리처럼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해보고 읽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아야 학교에 와서 어떤 자기가 쓴 것을 발표할 때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틀리게 읽을까봐 조바심 나는 마음 때문에 위축돼서 발표를 더 못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제일 많거든요. 1학년 친구들 중에는. 그래서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선생님, 지필해 주신 책 중에 시계 달력이 있어요. 네네. 이거를 그럼 초등학교 1학년 때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일단은 시계 달력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에 있어요. 1학년 2학기 맨 마지막 단원이 바로 시계 달력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학년 2학기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시계 달력을 볼 줄 몰라도 무방하다라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마다 시간 감각을 갖고 있는 능력은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감각이 발달된 아이는 굳이 1학년 2학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그 전에 엄마 지금 몇 시예요? 이건 어떻게 읽는 거예요? 지금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에요?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과목이긴 하지만 생활과는 밀접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6살, 5살도 지금 몇 시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수감각이 충분히 발달된 친구들이라면 5, 6살도 시계 읽을 수 있고요. 사실은 7살 아이들도 적어도 몇 시, 몇 분 정도까지는 알고 학교에 가면 적응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몇 분까지요? 알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간단하게 학습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시계도 읽고 그럼 시간 감각도 깨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볼 때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바늘이 시고 긴 바늘이 분이야. 네. 거기까지는 인지를 한 것 같아요. 네. 7살 아이는. 네네. 시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분이 네.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맞아요. 그럼 5단, 9구단을 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건가? 엄밀히 말하면 5단, 9구단을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 가능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근데 7세가 맞아요. 근데 이제 9구단의 개념은 2학년 때 등장을 하는 거고요. 시계 보는 것은 5씩 띄어셀 수 있는 그런 감각, 그리고 1부터 60까지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지 이 책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지금 몇 시 몇 분이야 이거를 알아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1부터 60까지를 반복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이 교재에는 없긴 하지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차로 이동할 때 1부터 60까지를 아이랑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럼- 서로 이렇게 네. 핑퐁하면서 네네. 숫자를 그럼 아이가 펴- 1 하면 저는 2, 아. 3, 4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엄마가 먼저 1, 2 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번엔 2개씩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걸 잘한다 라고 하면 거꾸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60부터 1까지 생각보다 거꾸로 내려올 때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 수세기 놀이를 많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또 제가 잘 활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아직은 아이 양치시켜 주시나요? 네네. 7세니까 저는 1부터 60까지 센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양치를 제가 시켜주면서 1, 2, 3, 아. 4, 5, 6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떨 때에는 엄마 오늘은 20에서 50까지만 셀래. 그러면 20, 21, 22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시작. 시계 달력에서 만약에 분 단위에서 너무 아이가 헷갈려한다,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아직 1부터 60까지의 그런 수 감각이 능수능란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을 많이 키워주시면 훨씬 이 책과 더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주 집에서 네. 숫자와 친해지게끔 네. 놀이 학습을 하자. 그렇죠. 학교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 앉아 있나요, 실제? 3월 달과 그 다음에 2월 아이들이 이제 2학년 진학을 앞두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커요. 3월 달에는 약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래도 3월 달에는 오히려 착석을 하려고 하고 자기 몸가짐을 조금 바르게 하려고 오히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4월쯤 되면은 본인의 습관이 좀 나오게 되죠. 착석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도 반에 한두 명은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를 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학습을 7세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아, 나 이제부터 공부 좀 아이와 함께 해봐야겠다.
막 이렇게 마음을 아마 먹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7세 초반, 특히 7세 초반 때에는 아이의 이런 집중력이 우리의 생각보다 현저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인 나의 오늘 계획은 오늘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거를 10분씩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는 세우는데 아이는 정작 그 계획대로 따라주지 못할 확률이 더 많은 거죠. 7세 초반일 때에는 시간에 너무 얽매여서 우리 아이가 10분도 못 앉아 있는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학습하는 게 아니라 10분을 하더라도, 단 5분을 하더라도 아이가 컨디션이 좋을 때 즐겁게 하는 거. 그래서 즐거운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그 전날에는 비록 5분 앉아있을지언정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더 길게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점은 아이와 함께 이런 여타의 이런 학습을 하실 때 아이한테 너는 왜 10분도 못 앉아있니? 왜 자세가 그 모양이니? 이것도 집중하지 못하면 초등학교 올라가서는 안 돼. 어떡할 거야? 네, 이제 그런 조바심 나는 그런 말을 아이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주면 아이는 그 교재를 볼 때 그 말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안 좋은 추억. 네, 안 좋은 추억만 떠오를 뿐이에요. 기분 좋은 학습 경험, 그리고 엄마와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게 제일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제일 유의해야 할 점이고 또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그럼 진도가 안 나가면 어떡해요? 너무 진도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오전에 이걸 다 끝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다가 만약에 아이가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굉장히 시간 여유로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샤워하고 나서 기분 좋을 때 아이스크림 한 개 먹으면서 이거 한 장 풀어볼까? 라든지 하루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학습에 이렇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놀다가도 갑자기 공부로 전환할 수 있고 공부하다가도 놀이로 갑자기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융통성 있는 진도 운영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드리는 질문은요, 비단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아이가 어린 친구일수록 제가 경험하는 건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다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만할래. 그래서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조금만 더 생각해봐. 조금만 더 생각해봐.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거나 막 싫어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자기의 생각을 머릿속에서 잘 뭉뚱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완벽하게 말을 하는 능력은 어른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사실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영상을 하나를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영화 한 편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3분짜리로 축약해서 요약, 네, 맞아. 너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가 빠름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생각을 하는 시간적 여유를 많이 못 즐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아이를 조금 심심하게 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심심하게 둔다는 건 아이를 아무것도 안 하게 그냥 둔다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아까 따님께서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몰라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조금 있다가 한 번의 시간을 더 주면 그때는 한 번 더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텀 그렇죠. 퍼즐을 한 다음에 네. 다시 그 질문을 끄집어내는 그렇죠. 건가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책을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는 거예요. 한 권을? 네, 한 권을. 그래서 예를 들면 파닥파닥 해바라기라는 그림책을 읽고 오른쪽에 있는 문항 3개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글씨로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책을 이렇게 다 독후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림책을 읽고 문제를 들어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라고 생각하려면 한 번 읽어서는 이 그림책의 속뜻까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읽고 그 다음날에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날에 또 한 번 더 읽다 보면 굉장히 아이한테 쉬운 질문이 돼요. 왜냐하면 아이한테는 나름대로 3일간의 생각할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이의 머릿속으로는 맞아, 나 그때 파닥파닥 해바라기라는 책 읽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읽으면 어제랑 다른 뭔가를 새로운 걸 설명할 발견. 수 없지만 뭔가를 느끼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좀 텀을 두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니야,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생각해봐, 이런 멘트 너무 훌륭하신 것
것 같아요. 용기를 주고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고 여기서 포인트를 한 개를 더 드리면 엄마도 같이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데 너 알 수 있어. 너 생각할 수 있어. 그 정답을 말해봐 라고 얘기하면 부담이 또 네.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같이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뭘까? 막 이런 식으로 엄마도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약간의 엄마를 이기고 싶은 약간 경쟁자 모드가 되면서 생각을 하려고 순간적으로 노력을 해요. 약간 이런 것도 포인트입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교재를 활용하시는 부모님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한 권으로 끝내는 이 시리즈를 구매를 해주신 분들은 아이와 함께 대차게, 나 확실하게 공부 좀 해야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구매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이 교재 끝까지 가져가시는 겁니다. 네. 시중에 많은 아이들을 위한 워크북 교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날 보면은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되어 있는 교재를 찾아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네, 생각보다. 아이한테 교재를 사주고 끝까지 해주지 않는 것은 아이한테 어떻게 보면 포기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 돈 주고 사줬는데 아이한테 정작 가르친 건 포기인 거예요. 끝까지 하지 않음. 교재를 끝까지 풀지 않는 거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있군요. 끝까지 내가 이걸 했을 때 성취감. 성취감을 느껴야 돼.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옛날 조상들은 뭐 책거리 막 이런 거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정말로 내가 이 한 권의 책을 했을 때 나의 그런 들였던 노력 그리고 나의 그런 뭐 인내, 나의 시간에 대한 칭찬의 과정이거든요. 이걸 했을 때 다음 책을 새롭게 시작했을 때 또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시작을 하시다가 중간부터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교재를 우리 아이들과 끝까지 완성하셔서 수여하는 시까지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아직 6살, 7살이고 8살이에요. 아직 어립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아기자기하게 행복하게 공부하려면 처음에 문제집 사주는 기쁨, 새 것을 받는 그런 기쁨도 좋지만 끝까지 내가 이 새 문제집을 헌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성취감까지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권으로 끝내는 시리즈를 집필하신 김수연 선생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번 영상이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